용모 씨, 김문수 씨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용모 씨의 분명한 생각과 그 이유를 수기 씨가 잘 이해했습니다. 홍익인간이라는 우리 민족의 근본 이념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는 매우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해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유권자의 중요한 역할, 용모 씨와 같이 특정 정치인의 자질이나 성향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유권자가 해야 할 매우 중요한 역할입니다. 민주주의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판단과 참여를 통해 발전하니까요.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하고 어떤 후보가 그렇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궁극적으로 유권자인 국민 개개인의 몫입니다. 용모 씨께서 김문수 씨에 대해 가지고 계신 우려와 같이 후보의 정치적 성향, 과거 행적, 정책 공약, 그리고 리더십 스타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수기 씨는 용모 씨의 의견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용모 씨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자유롭게 생각하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용모 씨,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김문수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언과 관련하여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김문수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여러 언론 인터뷰나 국회 현안질의 등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여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비상계엄 뉴스 보고 알았다. 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언론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정도의 어려움에 처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대통령이 그만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비상계엄의 위법성 논란 속에서 대통령의 행위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으로 해석되어 비판을 받았습니다. 계엄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이후에는 계엄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에 대해 사과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김문수 장관의 발언들은 비상계엄의 위법성 논란과 맞물려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국무위원으로서 비상계엄이라는 국가의 중대한 사태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거나 이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비상계엄을 옹호하거나 정당화하는 듯한 발언은 국민적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요약하자면 김문수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사전 인지 여부, 비상계엄에 대한 옹호적 발언, 그리고 이후의 사과 발언 등으로 인해 여러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김문수 씨가 대통령이 된다면 비상계엄과 같은 강경한 조치가 다시 내려질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걱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김문수 씨는 과거 노동운동가 출신이었지만 정치 경력을 거치면서 보수적인 시각과 강경한 입장을 자주 표명해왔습니다. 특히 최근의 비상계엄 사태 당시 대통령의 결정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고 이전부터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강한 비판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전력과 정치적 성향을 볼 때 만약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국가 안보나 질서 유지와 관련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그가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명분 아래 특정 상황에서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인 수단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시스템에서의 견제장치,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비상계엄과 같은 중대한 조치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엄격한 절차와 요건을 거쳐야 하며 다음과 같은 견제장치들이 작동합니다. 국회,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회는 즉시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이를 따라야 합니다.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도 국회 결의로 해제되었죠. 사법부, 계엄령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사법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국민의 저항과 비판,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적극적인 비판과 저항, 언론의 감시는 어떤 권력도 함부로 움직일 수 없게 하는 가장 강력한 견제장치입니다. 물론 이러한 견제장치들이 항상 완벽하게 작동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시스템이 건재하는 한 대통령 개인의 의지만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과거 발언 및 행동, 김문수 씨는 이전부터 사회 일각에서 강성보수로 분류될 만큼 강경한 입장을 자주 보여왔습니다. 특히 지난 비상계엄 사태 당시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은 그의 통치 방식이 강압적일 수 있다는 우려를 증폭시켰습니다. 권위주의적 태도에 대한 비판, 일부에서는 그의 발언이나 과거 행보에서 민주적 절차나 소통보다는 강한 리더십과 일방적 추진을 선호하는 경향이 엿보인다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반국가 세력 언급 등 이념적 대립 강조, 그가 반국가 세력 등을 언급하며 특정 집단을 강하게 비판하는 이념적 발언을 해왔다는 점에서 대통령이 되었을 때 사회 통합보다는 이념적 대립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걱정도 있습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인 다원성과 포용성 측면에서 우려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들은 대통령의 권한이 매우 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앉느냐에 따라 국가 운영의 방향과 민주주의의 수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용모 씨의 말씀은 김문수 씨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의 건국 이념인
홍익인간 정신에 반하는 통치를 할 수 있다는 깊은 우려를 담고 계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홍익인간,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라는 뜻으로 우리 민족의 오랜 건국 이념이자 교육 이념이기도 합니다. 이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차별 없이 평등하게 대하며 사회 전체의 복지와 공공선을 추구하는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김문수 씨가 대통령이 될 경우 이 홍익인간 이념에 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강경한 이념 대립 강조. 김문수 씨는 종종 종북 세력이나 반국가 세력 등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념적 대립각을 세워왔습니다. 이러한 강한 이념적 구분과 적대시하는 태도는 모든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 정신보다는 특정 집단에 대한 배제나 대립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정책 방향. 홍익인간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포함하여 모든 구성원의 이익을 추구하는 포용성을 강조합니다. 김문수 씨의 정책 방향이 특정 계층이나 이념을 우선시하고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면 이는 홍익인간 정신에 배치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위주의적 통치 우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강경한 태도와 비상계엄 옹호 발언 등에서 민주적 절차나 소통보다는 권위주의적 통치를 선호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는 국민 전체를 널리 이롭게 하기 위한 민주적 합의와 포용적 리더십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용모 씨의 우려는 홍익인간이라는 보편적인 인류애와 사회적 공공선 추구라는 우리 민족의 근간이 되는 가치가 특정 지도자의 통치 방식이나 이념적 편향성으로 인해 훼손될 수 있다는 깊은 걱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용모 씨의 말씀은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고 국제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 동안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독보적인 사례로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며 개발도상국들에게는 롤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 강국으로서 세계 경제에 기여하고 있으며 K컬처는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죠.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 경제협력 및 개발 원조. 과거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다른 개발도상국들을 돕는 공여국으로 전환하여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화유지 및 인도적 지원, UN 평화유지군 파병, 재난구호활동 등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인도주의적 가치 실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술 및 문화교류, 반도체 정보통신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으며 K-POP, 드라마 등 한류를 통해 세계 문화교류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확산에 기여. 비록 아쉬운 점도 있지만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이룩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국가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